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48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인상학에 대해서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볼 때 이마나 미간, 또 눈썹과 전택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마는 머리털이 난 부분부터 눈썹까지 사이를 이마라고 합니다. 이마를 보고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대인관계, 성격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예컨대 이마를 3등분하여 이마의 상부는 추리력을 봅니다. 중간은 기억력을 보고요. 하부는 직관력을 봅니다. 그 머리털이 난 부분이 넓은 사람이 추리력, 즉 지능이라든가 상상력이 발달한 사람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머리털이 난 부분이 좁고 중하부가 넓은 경우에는 추리력보다도 기억력이나 직감력이 뛰어나고 성격은 약간 직진 성향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사기꾼처럼 지능적인 범인은 이마 상부가 발달되어 있고요. 금방 화를 내면서 상처를 입히는 폭력범 같은 경우에는 상부가 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드는 게 많을수록, 머리가 좋을수록 위에 이마가 넓은 편입니다. 또 미간은 눈썹과 눈썹을 보는 곳인데요. 그 미간은 그 사람의 손가락이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이가 표준입니다. 그 사이가 표준보다 넓을 경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조금 느릿느릿하고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단 지나칠 대로 넓으면 좀 우자의 상이라 해서 소같이 좀 둔한 이런 상이 됩니다. 눈썹과 눈썹이 너무 넓을 때 그렇습니다. 보일 때 넓다 하는 게 여유롭다지만은 조금 소처럼 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현재 그런 분이 보이시죠? 우리 정치인 중에서. 단 지나칠 정도로 넓으면 그렇고요. 반대로 좁으면 소심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진실하지만 그 일에 상응하는 출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과 인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눈썹과 전택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눈썹은 형제의 궁이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썹은 부모 형제와 인연이나 형제간과의 또 사이나 인연을 보는 곳인데요. 또 눈썹을 보면 그 사람의 지능 정도와 품성, 감정을 보는 것도 됩니다. 이런 것을 보는 곳이고요. 또 전택이란 눈썹과 눈 사이를 가리키는데 그 의미하는 바는 문자 그대로 전답이나 부동산, 즉 부모의 유산과 남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눈썹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썹은 건강과 애정운도 봅니다. 그리고 눈과 어미, 눈끝을 이야기하죠. 어미, 누당, 눈 밑에 누당을 이야기하는데 눈은 인상학상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눈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 평생운, 가정운, 결혼운, 건강운, 그리고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이마가 예쁜 여성들은 어쨌든 올려도 예쁘고 내려도 예쁩니다만 내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막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하늘에 내려온 이 복을 받으려면 이마가 훤해야지 내가 받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마를 덮게 있다는 뭐를 의미합니까? 본인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죠. 머리가 뒤로 많이 넘어갈수록 예심도 많고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머리는 공짜를 바란다는데 그건 누가 이야기한지 몰라도 그런 일 없고요. 대머리일수록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 이마 좁은 사람이 속 좁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럼 공짜 바라는 사람은 이마하고 연관성 없는 없습니다. 거죠? 이마 좁은 사람은 공짜를 바라죠. 손해를 안 보려고 하겠죠? 내놓지도 네. 않고. 폭력범이 이마가 좁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폭력범 아닌 머리 좋은 제비족들이 머리는 좋죠. 그러니까 머리가 쫙 뒤까지 넘어간 거예요, 제비족들이. 그래서 다 흘러내렸잖아요. 남의 기대 살다. 인상학을 조금 제가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인상학에 대해 조금 더 흥미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오늘 1부에서 알아볼 이슈는 일단 공소시효죠. 자, 김건희 씨부터 알아볼까요? 예, 김건희 사주가 여기 지금 찾아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 시점으로 가겠습니다.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09년이면 지금부터 11년 전이죠. 외부적으로는 좀 힘들었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되면 문서에 대한 문제나 이런 걸 같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분이 이때 일어난 일들이 임진년에 해결이 다 됐습니다. 사실은요.
그 다음 임진년이면은 2012년. 2012년. 네, 12년. 12년에 네. 해결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2012년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때 굉장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그 39세부터 49세 이 대운 자체가 이분한테는 굉장히 사실 안 좋은 대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작업을 해서 2012년에 괜찮았듯 내부적으로 굉장히 결과를 얻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50가지의 이 운 자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에 집중해서 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탐재의 괴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리고 뭐고 필요 없고 돈에다 집중 몰빵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뭐 39세부터는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내부적으로 좋았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어머니와 함께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운에서 사주에서는 그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이분이 안 했다고 해도 같이 합동작전을 했지 않았나. 결국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최 씨가 이렇게 돈을 모으는 그 투자 방식이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같이 동업자들을 민사도 아닌 형사 고소를 해서 감옥에 구속시키는 이런 행태, 굉장히 고약한 짓이죠. 동업한 사람을 배신을 해서 그 사람은 감옥 가고 본인만. 이 운에서 30에서 50까지의 이 운을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원래 저희가 사주상 그런 사주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 그걸로 돈을 버는 분들의 유형이잖아요. 예, 맞아요. 예. 보자. 정확하게 내년부터 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실제요. 내년이 되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 보이지 않게 이제 드러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날 거예요.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내년 1월부터 아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내년 1월이면 아직 그 내년이 2월 4일부터 넘어가는데 내년 1월 달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러면 만약에 공소시효가 5개월 남았다고 생각하면은 예, 공소시효 아마 그렇게 될 만료되기 가능성이 한두 달 높습니다. 직전에 내년 1월이 가장 안 좋거든요. 이분 자체가요. 예, 그래서 운이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되면 딱 걸리게 됩니다. 이분 자체가. 그래서 매우 안 좋은 상황 발생합니다. 다 드러날 수도 있어요. 운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큰 손실을 내거든요. 이때요. 손실을 내고 돈이 훅 빠져나갑니다. 아니면 더 이보다 상태가 안 좋으면 부도나죠. 네. 그 정도는 이제 내년 초가 이번에 최악이 아마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해서 그렇게 큰 돈을 벌었나 생각하는데 이분이 지금까지의 운에서 돈을 벌은 게 사실인가요? 맞아요. 왕창 벌은 것은 이 사람이 돈을 확 땡긴 것은 언제냐면 41세 2012년이에요. 2012년이요? 2012년에 완전 땡긴 거. 그때 돈을 팍 받은 거예요. 그때 2012년에 땡겼어요. 이거. 그리고 그 이후에 뭐 2013년 뭐 14년 돈을 계속 벌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2015년에 약간의 손실이 있지만 그래도 벌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015년 벌었고 2016년 벌었고 2017년에 손실이 좀 있었어요. 2017년에 좀 돈이 깨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돈을 버는 거죠. 굉장히 좋을 때가 언제냐면 2013년, 2012년, 13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달까지 찍어드릴까요? 김건희 씨 보고 있으면 월까지 찍어드릴까요? 근데 그 돈을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지금 운이 안 좋으면 사실 있던 돈도 다 까먹는 거 아닌가요? 이분 자체가 50부터 무너집니다. 50부터? 예, 시험부터 무너집니다. 50이면은 언젠가요? 점점 무너져요. 대선 때인가요? 아니면? 내후년. 내후년. 네. 네. 내년의 운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내년의 운으로서 이 사람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닌 듯해도 타격을 받습니다. 활동정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할 수가 있고 그 사람 행동에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달부터 뭔가 완전히 기류가 변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부적 기류예요. 이것은요. 그럼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요. 이분이 사주상 배우자 덕이 있나요? 있죠. 아, 있어요.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건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왜냐면 돈을 지키려면 사실 배우자 덕도 있어야 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명략적으로 보면 이분은 모든 것에 이제 딱 초점이 맞춘 것이 돈과 명예예요. 다 필요 없어요. 인성도 필요 없어요. 돈과 명예. 돈과 명예다. 돈이 있어야 명예가 있다. 우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야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한테 제일 안 좋은 것은 어머니라는 글자예요. 그럼 어머니라는 글자가 있음으로써 이 사람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것은 인성을 뜻하는데 인성이 안 좋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성이 안 좋다 그랬습니다.
인성이 병일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안 좋다 보니까 이분이 대화하는 거 말하는 거 자세히 보면요. 잘라먹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이야기하는 게 좀 허려요. 뒷 이야기가 마무리가 허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자체는 굉장히 항상 긴장하고 돈 때문에 긴장하고 돈에 집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남편을 만난 것도 어쨌든 돈과 연관된 남편이에요. 다.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의 이런 권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총장이 뭐 임기가 2년이잖아요. 예. 그 임기 2년 동안 뭐 하면은 얼마나 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거 이상을 더 꿈꾸고 있지 당연히 않을까요? 이분은 당연히 그렇죠. 이분은 무조건 직위를 취한 남자가 좋아요. 남편 좋아해요. 직위 없는 남편은 싫어합니다. 재성과 인성은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있으면 만약에 통관시켜주는 글자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어요. 바로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지금 만약에 49세가 딱 넘어가게 되면 난제만 계속 올라오고 좋은 건 없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돈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문서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요. 이분 분명히 아마 곤욕을 치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50세부터 60세까지가 가장 안 좋습니다. 이분 자체. 살아가면 또 70부터 80은 그냥 아작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분 사실은 뭐 다음 달도 좋지 않습니다. 네. 다음 달도 뭐 경찰이나 어디서 이리 와봐라 하면서 부를 수 있어요. 다음 달도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 10월 7일 이후가 안 좋은데 공소시효가 이분이 워낙 뭐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뭐 일주일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실제로 50억 건 큰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분 자체가 다음 달에 안 좋기 때문에 다음 달을 한번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앞으로 안 좋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이제 고생길에 들었어요. 갑갑해요. 계속 돈 때문에 줍니다. 이분 사주에서 10년 동안 안 좋다는 거는 잃는 게 뭔가요? 다 잃겠죠? 일단은 잃는 게 뭡니까? 재산? 돈 때문에 힘들게 됩니다. 네. 어디 뭐 꼼짝 못하는 깝깝한 곳으로 가나요? 예, 깝깝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할 쪽으로 갑니다. 네,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깝깝한 일이 일어난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명예실추까지 뭐 그런 건 없겠죠? 어차피 명예실추합니다. 명예실추 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다른 건 좋아요. 예. 다른 건 뭐 좋은 사람일지 모르겠는데 돈에 관한 피도 눈물도 없다. 그냥 이래 보시면 되겠다. 간단합니다. 이건 돈에 대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 아주 냉정하고 차갑습니다. 아니 그냥 먹고 살 만큼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무리하게 돈을 벌려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과 달리 자기 기준점이 뚜렷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물고 늘어지는 성향이 아주 대단한데요. 어느 하나를 갖다가 표적을 삼으면 그걸 끝까지 이제 끝장을 내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두 분 다 이래 궁합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잘 맞아요. 이게 발 빼지도 못해요, 사실은요. 뭐 김건희 입장에서는 털어내려면 털어낼 수 있지만은 아마 윤석열은 못 털어낼걸요? 뭐 누가 도망가지 않냐, 누가 이혼하지 않냐는데 궁합이 이 정도면요, 이혼할 수가 없어요. 죽거나 사나 같이 가면 가고 같이 살아요. 이분이 알고 있다면은 굉장히 충격적일 텐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별로 그렇게 와닿게 생각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간이 큰가요? 작은가요? 여태까지 해놓은 일 봐서는 간 커요.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는 없었을 텐데 일반인 같으면요. 간 큽니다. 40부터 50 사이에는 자식을 보내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 없고 그냥 다음 자식이 이제 있는 자식도 그냥 없애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있던 자식이 갑자기 없어지는 게 바로 이제 40부터 50까지의 이 운입니다. 이분들. 저희가 운이 나쁘다는 거는 본인이 나쁜 선택을 계속 하게 되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예, 이 점 잘 알으셔야 되고 여태까지 해온 일이 있으면 그대로 받는 게 정상이죠. 예, 본인이 잘 살았다면은 피해 나갈 수 있겠죠. 예, 공소시효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럼 다음 분 알아보겠습니다. 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자리가 지금 남아 있어서 지금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 얘기는 흘러나오고 있었는데요. 나경원 씨가 어쨌든 이번에 그 자녀 특혜 비리 조사도 그 영장 기각이 됐나 봐요. 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분 운이 좋다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내년은 겉보기엔 별로 안 좋은데요. 돌리니까 또 그래도 돌아갑니다만 내년도 덜 좋긴 해요. 덜 좋습니다. 이분 자체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분 자체는. 근데 겉보기에는 나약해 보이잖아요. 외모가. 절대 꺾이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이 고집을 누가 꺾어요?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하는데 비용이 571억 원이 드네요. 부산시장까지 그 사퇴하는 바람에 838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내년 4월 7일에 치러지고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예비후보 등록은 12월 8일부터 시작합니다. 등록은 내년 3월까지고 선거는 4월 7일 날 보궐선거.
뭐 유승민 씨도 뭐 나올 생각이 있나 보네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전해 볼만 하죠. 서울시장 자리는. 뭐 유승민 씨는 너무 째째해요. 이 사주도 봐도 그렇고 사람이 뭐랄까요. 시원시원한 게 없죠. 예. 너무 겉으로는 기울치고. 부드러운 것 같아도 예리하게 보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운은 무척 잘 갑니다. 이분 자체가. 운은 잘 갑니다. 이분 운이 꽤 좋네요. 그래도 뭐 2022년까지 운이 쭉 잘 가는데 내년도 그렇고 운은 잘 갑니다. 근데 너무 뭐랄까요. 자기 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또 결정장애나 거절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크게 못 큰다고 보입니다. 뭐 기분 나쁘겠지만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째째한데 뭘 하겠어요. 좀 팍팍 튀어나오는 네. 입술이 얇고 닦이다 보니까 굉장히 소심한 거죠. 입술의 두께로 해서 이 사람이 에너지가 있냐 없냐를 또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입술이 너무 얇고 덮여 있으면 입술이 약간 크게 보이는데 할 때는 훅 지르다가 그냥 쏙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서울시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 것 같은데요. 김종인 씨는 안과 합당을 안 한다고 했답니다. 안철수 씨하고는. 그리고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로 왜 그러냐면 제1야당은 비호감이 너무 많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게 욕심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느 한 자리를 크게 달랬을 거예요. 한 4명 끌고 가면서. 근데 뭐 서울시장 후보 갈 거냐 그랬더니 안철수 씨는 자기는 생각 없다고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모르지도 어떤 변덕이 생길지요. 네. 예. 왜 욕심이 없겠어요. 네. 네. 입으로 말을 못 해서 그랬지. 왜 욕심이 없겠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신 있다. 김종인 씨. 네. 어떤 후보를 낼지 궁금하네요. 네. 윤시민 씨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올 사람이 그분 아니에요. 나경원 아니에요. 뭐 유승민의 운이 또 좋네요. 좋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번 붙어봐야 알겠지만은 찍어주겠어요, 이 사람. 운은 유승민 씨가 한끗 사이로 좋네요. 그렇지만 유시민 씨의 입담이나 이런 걸 충분히 잘하리라 믿습니다. 네. 만약에 서울시장이 야당이 되면 국민의 짐이 된다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들. 시장 후보 자리를 초선으로 내겠다 하니까 아마 윤희숙 씨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냐고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김종인 씨의 하는 트릭에 대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트릭이에요. 예. 정말 그런 걸 잘 쓰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이걸 쭉 끄집어냈다가 아니면 아닌데요. 치고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별말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원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 사람 생각은 다른 데 꽂혀 있어요. 분명히 다른 데 있어요. 꽂혀 있어요. 나경원 낼까? 내가 볼 땐 어려운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김종인 씨의 특징 자체가 매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죠. 어떤 대화를 하다가 예를 들어 그 사람에 대해서 핵심을 딱 누가 치고 올라가면 이 사람은요 말을 갖다가 갑자기 말을 확 돌면서 3000% 확 빼버립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믿어? 그에 답은 안 해요 또. 네, 김종인을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민주당 대표와 상대자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인의 좋은 것은요 눈빛이 안에서 나요. 즉 눈의 빛은 안에서만 빛나야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음의 눈은 약간 번쩍하면서 밖으로 나와 있어요. 빛이 나와 있다고요. 그럼 김종인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안에서 빛나요. 눈빛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눈도 작잖아요. 그럼 김종인의 눈이 작다는 것은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뭔가 카드를 하나 들고 있다는 것이고, 눈이 크고 동그랗고 허연 사람은 어떻습니까? 카드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치고 들어가는 카드가. 그래서 눈이 작으면 간이 커요. 눈이 크면 간이 작아요, 남자는. 왜? 눈이 크다 보니까 많이 보이다 보니까 돌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음의 눈과 김종인의 눈을 비교해 볼 때 김종인의 눈은 작단 말이에요. 확 꺾여 있어요. 그럼 뭐예요? 계속 이렇게 머리를 쓰다가 나중에 한 방에 딱 잡으면 그때 끝까지 잡고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의 짐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뒤에서 딱 잡으면 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내려주잖아. 그래서 눈이 작으면 간이 크듯이 눈이 크면 간이 작은 거예요. 남자는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눈이 작으면 멀리 보는 것이고 눈이 크면 가까운 것부터 계속 보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음을 보면 답답해요.
호랑이의 눈은 큽니다.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는요, 그 사냥을 할 때 눈앞에 걸 보고 사냥을 들어갑니다. 아시죠? 눈앞에 걸 보고 사냥을 하는데, 사자는 눈이 쭉 찢어지고 좀 작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그걸 뛰어가면서 서서 돌리면서 잡아갑니다. 잡아나갑니다. 그래서 이 눈만 봐도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가가 드러납니다. 눈이 크면 안 되거든요. 눈이 동글동글해도 공격적이 있어야 되는데 풍류가가 정치하니까 참 힘들어요. 네. 오, 손혜원 서울시장 대박입니다. 근데 손혜원 씨의 서울시장 좋긴 하죠. 근데 운 때문에 좀 걸리기도 합니다. 손혜원 전 의원께서 얼마 전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조금 덜 좋아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손혜원 씨 한번 보겠습니다. 예, 손혜원 보면 다음 달도 좀 별로고요. 11월 달에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손혜원 같으면 개념이 굉장히 뚜렷하죠. 모든 걸 뭡니까? 자기 판단대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또 어떤 일을 갖다 해도 순식간에 해내는 능력. 난제가 닥칠 때 빛이 나는 사람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뭐 이분을 갖다가 띄우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가 뭐라 해도 자기의 길은 자기가 간다 이거예요. 자기 길은 자기가 간다. 누구의 간수도 받기 싫고 자기의 길은 자기가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받아주는 입장, 받아주고 대치고 이야기하는 입장, 이렇게 되는 거죠. 정 힘들면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거친 후 차기 대통령 후보로 어떤가요? 운 자체가 대운을 빼고는 운을 별로 볼 게 없어요. 대운 다음 차기 대선은 안 됩니다. 제가 봤어요.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한 결과 있는 거 그냥 딱 던지고 그냥 한번 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서울시장 딱 좋긴 하겠지만은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분 자존감 장난 아닌데 하면 대통령까지 서울시장 안 한다 할 것 같은데 아주 깡이 보통이 아니에요. 물론 서울시장 가면 될 가능성도 많아요. 예. 저는 이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운때가 매우 좋기 때문에 아마 대선에 나가도 거의 잘할 거라 보여요. 좋은 말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대선을 보다가 이래 보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 의원께서는 그냥 뒤에서 서포트만 해서 입장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추미애 대통령급 맞고요. 김진애 의원 대통령급 맞고요. 주진영 의원도 대통령급 맞습니다. 대통령급은 몇 분 안 돼요. 소피아 선생님 맞습니다. 그 나이와 비교해서 운빨을 보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나이에서 더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선 아니면 그냥 서울시장에서 만족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을 낼 리가 만무합니다. 지금 잘못 또 지금 김진애 나갔다 하면 민주당 표 다 깎아먹고 또 저쪽으로 펴줄 수 있으니까 이런 또 불상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습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예,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야당은 지금 반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추천위원회 각각 2명에서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이고요. 했어요? 예. 추천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은 요건도 7명 중에서 6명 찬성해서 3분의 2, 5인 찬성으로 해서 완화했습니다. 잘했네. 처음에는 7명 중에 그 1명 빼고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됐지만 찬성을 해야 됐지만 5명으로 축소를 해서 완화를 시켰다고. 4명을 해버리지 왜 그랬어? 이왕 하는 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공수처 뭐 개정안 가지고 말들이 많았고 뭐 꼼수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공수처도 미룬다면 이게 지금 표 떨어지겠거든. 엄히 볼 때는. 할 수 없이 그냥 알았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행인데 질질 끌려왔던 하자마자 그냥 바로 쳐버리고 그냥 해결하면 몇 개월 쫙 해버리고 그냥 딱 입 닫고 그냥 아니 진작 했으면 박수 받고 지지율 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